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지금 정부의 각종 규제, 또 이렇게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서울의 주택시장에는 관망세가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 집값 상승률과 또 거래량 역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두고 집값 상승이다, 하락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 바람잘 날 없는 시장이지만 놓칠 수 없는 것이 또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꼭 필요할 정보들만 모아왔습니다. 3부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역시나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 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또 알짜 팁들 준비해 오셨을 텐데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보았는지 네. 이 순위를 매겨서 1위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이제 한 주 동안 부동산 이슈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뉴스 기사를 가장 많이 봤더라고요. 가을 주택 시장 어디로? 이젠 전세도 걱정이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명절 그 추석까지 어떠한 이제 고강도의 이러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향방이 어떨까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는 여차하면 어떠한 이제 추가 대책을 더 내놓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이 규제를 틈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서울의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러한 이제 전망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이 매매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어떠한 규칙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먼저 이제 수도권의 매매 주간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 속에서 우리 이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 가격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서울의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나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서 상승하던 이러한 이제 그 그래프를 하락으로 돌린 이러한 이제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추가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금 차단이라든지, 그리고 차익 실현의 어떠한 이제 저하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 이 세 가지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이제 수요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왜 위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가격이 떨어지건 너무 높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위축이 되는 네. 이유가 그 대책이 그렇죠. 이번 대책이 참 이 세금에 대해서 네. 이 다주택자들 또는 고가의 주택자들,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냥 조금 이제 값비싼 네. 이러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이제 그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러한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에 따라서 불안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세도 걱정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러한 이제 고강도 대책 속, 특히 이제 200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대책,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증가를 시키면은 이 그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이제 세가 정가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참 이러한 이제 세금 부분 늘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정부와 이러한 이제 고소득자들 간에 원만한 이러한 이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절대 이러한 이제 전세 세입자들에게 이러한 세 부담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개인적인 그럼 생각입니다.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네.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네. 그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음. 이제 그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네.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전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은보다는 네. 예, 그러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무조건 전가가 되는 것보다도 어떠한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억지로 잡아야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의 시장,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었는데 96%가 미분양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기 호황을 누렸던 이 부산 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는데 그 파리 대책, 지난 파리 대책 이후 집값이 1년째 곤두박질 치면서 최근에 이러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가격 추이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그 1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월간 그 하락폭이 0.1%에서 0.2% 이렇게 하락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떠한 이제 규제 지역이 있죠. 뭐 해운대구라든지 동래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이러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네. 그러한 조정 대상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떠한 이제 그 정비 사업 증가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주변의 신도시들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공급량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수요는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의 인구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네, 부산의 한국의 제2도시가 네. 지금 300만 후반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는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공급 그리고 신도시 개발 이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함에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네.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부산의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을 그 9.13 대책을 보게 되면은 9.13 대책 8월 달에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은 부산에 또 추가적인 규제 지역을 또 이제 묶여놓은 곳도 있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만 계속해서 몰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을 규제로 또 묶여놓으면은 계속해서 장기간 이러한 이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강력하게 해제를 해달라. 이러한 이제 입장을 보였었고 정부는 그 어떠한 이제 규제 지역을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조정 대상 지역 간의 어떠한 이제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상호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청약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규제 지역을 해제 못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그 부산의 지역도 이러한 이제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가 바로 두 번째 조회수를 가장 많이 높인 기사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서울의 집값을 급등을 하면서 탈서울 현상. 경기도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주로 경기도로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주를 많이 하더라 이러한 네. 이제 뉴스 기사였었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그 인구가 8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1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서울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인데 그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주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도권이라든지 인천권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국내 인구 이동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 전국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그 수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서 10.12%를 증가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 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로 이렇게 이제 이주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어떠한 이제 그 교통 여건이 좋은 곳 또는 어떠한 이제 급행 열차 또 여기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가 들어서는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추석입니다. 추석. 저번 주에 추석이었죠. 그래서 이제 추석에 그 가족끼리 오가는 뉴스 그 부동산 이야기가 어떠한 이제 세금 부분, 그다음에 어떠한 이제 결혼 부분, 결혼을 해서 어디에 집을 장만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추석에 어떠한 이제 그 얘기거리로 많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뉴스였습니다. 10년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도 2년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폭탄이라는 이러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9.13 대책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부담을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 꼭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간 그 보유를 하게 되면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꼭 거주 요건, 그러니까 2년을 거주를 해야만이 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만약에 거주를 안 한다 하면은 15년 동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대책이 나왔죠. 그에 따라서 최대 이러한 이제 혜택이 최대 7%나 혜택이 아니라 어떠한 세 부담이 일곱 배나 높은 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책이 나왔다. 그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었고, 정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절세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핫한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세 부담이 이러한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네. 여기에 지방의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인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서울의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한 주의 부동산 이슈로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시기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 10년 장기 보유에 네. 관련된 세금 문제, 네.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네. 혜택이 끊기는 거죠? 시작이? 네, 질문 참 좋습니다. 네. 질문이 참 좋은데, 이 시작이 지금 어떻게 뭘 하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2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최대 80%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적용되는 시점이 네. 내년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 꼭 거주를 하셔야만이 어떠한 세금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규제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또 본부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각종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10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10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고요.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았는데 네. 또한 이제 탈서울 현상이라든지 세금 부담이라든지 지방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맞아요. 예, 하락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런 새로 나오는 이런 대책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때 정말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서울 안에서도 분명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어느 지역에 해야 되며, 그리고 이러한 대책 속에서도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1시에 삼성동에서 이러한 이제
그 시청자님과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꼭 미리 예약하셔야 되니까요.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김창문 본부장님께서 또 핫한 지역을 엄선해 오셨다고 해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2019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14층 건물 중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또 강남권에서도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서초구 서초동 바로 이제 그 오피스텔인데 2동짜리예요. 네. 남부터미널 아주 초역세권이고 오늘 그래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이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도심 속에서도 최적화된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공실률이 적은 지역, 그리고 여기에 황금성, 수익성, 그리고 차익 실현까지 우수한 소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남부터미널 초역세권 주상 복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보 2분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입지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정된 임대 수요죠.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강남의 그러한 이제 그 강남 삼성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롯데타운 이제 예정지이죠. 그리고 여기에 양재오면 RNCD라든지 여러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분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남 서초 지역의 금융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 그리고 여기에 상업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수요층까지 굉장히 폭넓은 수요층을 자랑을 하고 있는 강남 속에서도 강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주변에 가시화된 이러한 이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차익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주변에 어떠한 이제 개발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양재우면 RNCD라든지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장제터널 개통 효과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익까지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통해서 입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바로 이제 3호선 남부터미널, 바로 이제 남부터미널을 도보 2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실제로 걸었을 때는 한 1분 30초 정도 나오는 그러한 이제 역세권의 매물이고,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교대역이 나옵니다. 교대역에서는 또 2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양재역, 바로 이제 3호선 또한 이렇게 주변을 3호선이 아니라 신분당선이죠. 주변을 보게 되면은 한 정거장만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2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리플 역세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이제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남부 터미널, 바로 이 터미널과 굉장히 터미널을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강남 고속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미널과도 인접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기, 바로 이제 서초 IC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국을 아우르는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교육대학교라든지 어떠한 이제 서초고등학교라든지 서울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이제 고등학교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지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리풀 터널 개통,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롯데칠성 복합 개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산업 이러한 이제 사업지 예정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게 이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차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서초동이 그렇습니다. 이 서초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동그라미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강남역에 종사하고 있는 상업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수요자들, 그리고 또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양재오면 RNCD 이러한 수요들로 인해서 이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강남 서초구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기업체 수는 지금 굉장히 많죠.
15만 5천여 개, 그리고 종사자는 99만 1,000여 명. 이러한 이제 그 수요층과 기업체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 통계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이 임대료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10년간 92%나 이 월세에 대한 이 임대 수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하면은 어떠한 차익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을 보게 되면은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입니다. 현재로서는 노후화된 이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을 남부터미널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 지역이죠. 현재 정해져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조금 더 높은 랜드마크식의 건물을 짓겠다라는 건데 해외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있죠.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시켜 가지고 한 지역의 랜드마크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라는 게 바로 이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이제 양재우면 RNCD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이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지역의 가치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체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 고소득자가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2019년 12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2층에서부터 4층은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고 5층에서부터 14층은 아파트로 구성이 되는 14층 중 4층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이다. 그리고 이제 조감도를 보게 되면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부에는 분리형 원룸, 방이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이런 분리형 원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안에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위치가 서초구 서초동이어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매력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에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강남권에 새로이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보시라고. 보게 되면은 조그만한 이 원룸도 보통 이제 3억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이 오피스텔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세로 예상가는 2억 5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3,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1,200만 원으로 강남 속에서도 강남 서초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량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